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호주 국방부가 한국의 야심작 K-21의 호주 버전인 레드백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많은 호주인들이 레드백으로 고르자 라는 댓글을 달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댓글에는 호주의 엔지니어 전문가까지 등판해 레드백을 탐냈는데요. 지난 7월 호주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5조 원 규모의 주력 장갑차 사업에서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최종 후보군으로 올랐었습니다. 현재 레드백은 독일의 장갑차 링스와 함께 최종 경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만 5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최종 수주를 하게 된다면 선진국 주력 장갑차를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관심은 한국보다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호주에서 훨씬 뜨겁습니다. 얼마 전인 3월 12일 호주 국방부는 영상과 함께 레드백과 링스의 특징을 상세히 적은 기사를 올리며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는데요. 호주 국방부의 기사는 레드백의 모습에 대해 우주를 날아다니는 탱크 같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드백은 한국 버전인 K-21보다 길이와 높이가 무려 1m씩 늘어나 총 길이 7.7m, 높이 3.72m, 폭 3.64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날렵한 기동성을 뽐내기라도 하듯 매끈하고 유려한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본 호주인들은 레드백과 링스 모두 정말 좋아 보여, 대박, 엄청나게 크네, 주력 전함 사이즈답군 등 레드백과 링스의 막상막하의 위용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때 한국의 AS-21의 별칭 레드백은 호주에서 서식하는 독거미를 말합니다. 이 독거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는 대놓고 호주를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레드백이라는 별칭을 단 것입니다. 레드백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는 호주 국방부가 직접 작성한 기사를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레드백은 100% 디지털화된 내부 장차들과 함께 포탑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켜서 설계하여 고급스럽고 유려한 외형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장갑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면 짠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적이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강력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레드백의 강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레드백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전투 중량이 자그마치 43톤에 육박하지만 1000마력의 엔진으로 가속이 가능해 시속 7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으며 거기다 중간 급유 없이도 560km를 달리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레드백의 중량이 43톤이나 되는 것에 대해 호주 방위사업청의 소장은 아주 만족스럽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데이비드 코글란 호주 방위사업청 소장은 전장에서 거대한 크기는 곧 방어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보병전투 장갑차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늘어난 전투 중량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기동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호주가 5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장갑차 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에는 중국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호주는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지만 아시아 대륙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동맹국인 뉴질랜드 말고는 이웃국가라고 부를 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방비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침략했고 이에 대해 호주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에 대항하니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 금지시키거나 호주산 와인에 200%가 넘는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호주에 보복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 뒤에도 일련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중국과 호주 양국의 감정은 현재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호주는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무기를 전면 현대화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호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병전투 장갑차는 M113으로 1965년부터 활동한 모델입니다. 코글란 소장은 M113에 대해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긴 시간 동안 운용되어 왔다라고 표현하며 오늘날의 전장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우며 위협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M113에 현대전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덧붙여 코글란 소장은 다음 주부터 한화의 레드백과 라잉메탈의 링스를 철저히 평가하기 위한 전환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와서나 미뤄왔던 군 현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호주 군인들에게는 레드백과 같은 전면 디지털화된 장갑차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코골란 소장은 장갑차 테스트 요원들은 100% 디지털화된 이 고도의 무기들에 대한 수많은 조작 방법을 빠르게 습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당연한 몫으로 받아들일 생각이며 하루빨리 이 빛나는 두 장갑차를 테스트해볼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며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최첨단의 5세대 장갑차를 완벽하게 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작전 수행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레드백이 호주군들에게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만 들어봐도 호주의 국방부가 레드백에 대해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코골란 소장의 인터뷰와 함께 레드백의 화려한 모습과 스펙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수많은 호주인들이 댓글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독일의 링스도 레드백에 못지않게 좋은 장갑차이기 때문에 호주인들은 쉽사리 한쪽이 더 좋다는 표현보다는 둘 다 너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물론 레드백을 노골적으로 원하는 호주인들도 많았습니다. 부디 그들이 레드백을 골랐으면 좋겠어라는 댓글처럼 말이죠. 특히나 자신을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연 레드백이 더 좋은 무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레드백은 애초부터 호주의 척박한 땅에서 구동될 수 있게 만들어졌어. 한마디로 더 튼튼하고 기동력도 링스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 단연 레드백이 더 좋은 탱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대로 레드백이 애초에 사막 지형이 많은 호주 땅을 겨냥해서 만든 탱크이기 때문에 레드백을 좋아하는 호주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호주 땅에 맞게 만들어지는 한 나는 무조건 좋아. 하지만 독일제 기계들은 공통적으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 이번에는 레드백을 골랐으면 해. 글쎄 나는 레드백이라는 이름답게 한국 버전이 호주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특별히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워. 내가 링스를 좋아하지 않는 건 기관총이 포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야. 둘 다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해. 한마디로 링스는 도시의 전장에선 이성적이지 않지. 링스와 비교해서 레드백이 가진 강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독일의 링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호주인들이 많았는데요. 너무 쉬운 문제야. 당연히 레드백이지. 링스의 시스템들은 머지않아 구식이 될 거야. 링스는 하드웨어가 따위에 달려있어서 너무 눈에 띄어. 그에 비해 레드백은 프로파일도 더 낮고 포탑도 더 낮아서 안정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해 보이는 2번 호주 장갑차 수주이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독일의 장갑차와 경합을 벌일 만큼 전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는 모습이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한 네티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료실에서 한국 전쟁 당시 한참 전자의 수첩 필사본 내용을 읽고 있는데 당시 전투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와중에 매일 똑같은 문장이 마지막에 적혀 있다. 우리도 탱크가 있었으면, 우리도 탱크만 있으면 이렇게 슬픈 글을 본 적이 있나? 한국이 기가 병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과거를 드러내는 글이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전쟁 발발 초반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의 T-34에 대적할 탱크가 없어서 우리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가 있죠. 하지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결국 우리나라는 보란듯이 레드백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의 장갑차를 만드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탱크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을 한국 전쟁 참전 용사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정말 뿌듯해하실 게 눈에 선합니다. 레드백이 수주될지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곧 한국군도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K-21을 추가 주문할 게 아니라 레드백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호주의 지형에 맞게 개발됐지만 우리나라 지형의 까다로움도 그에 못지않죠. 설사 레드백이 호주에서 수주되지 않는다 해도 한국군에게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